모으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관련 영상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수입의 50%를 모아라. 70% 이상을 모아라. 아니면 뭐 통장 쪼개기?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 3년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지? 10, 11, 12, 1, 2 이제 5개월? 6개월 차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이 돈 모으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자기 케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모으자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을 때조차도 어디 제가 지금까지 아예 손만 이렇게 놓고 있었겠습니까? 첫 직장을 가졌을 때 그냥 막연하게 나도 이제 돈을 버니까 돈 모으기 통장을 만들어야지 하고 적금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제가 한 달 수입이 평균 330만 원 정도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1년에 1000만 원 한번 모아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 때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제가 생활비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330만 원이나 버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조금씩 모아보자 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83만 3,333원씩 모으고 플러스 1원인가? 맞죠? 더 하면은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처음에는 일단 가볍게 1000만 원씩 모아 가보자. 그러면은 뭐 내가 정신 차렸을 때는 좀 더 모으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10년 후에는 1억이 모이네. 그냥 이렇게 간단한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매번 작심 3달. 3달 후에는 뭐 어떤 이유로라도 그 적금을 깨야만 하더라고요. 이게 80만 원으로 생활을 하던 게 갑자기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330만 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비의 크기가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 그 소비의 크기가 커져서 월급이 나오면 바로 카드 값으로 싹 빠져버리고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또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이 생활이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쥐꼬리만한 한 달 수입이지만 그 중에 42%를 저금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뭐라지? 빡시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것조차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저때로 돌아간다면 그냥 200만 원은 그냥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께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좋았다는 거죠. 작심 3달이었던 제가 지금 6개월 차가 됐는데도 부담 없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제가 돈을 못 모으게 막는 제일 큰 요인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닐 때는 물론 최고의 스트레스였고요. 좀 많이 바쁜 요식업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아니면 정직원으로 일을 할 때도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그거를 저는 다 식욕 배달비 엄청 나잖아요. 한 번 시켜 먹을 때 기본적으로 맞죠? 10,000원, 20,000원 나가고 좀 더 맛있고 괜찮은 거 시키면 3, 4만 원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매일매일이고 그리고 저는 별거 아닌 거 짜잘한 건데 그걸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리고 월급도 받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쓰는 게 뭐 어때? 하면서 소비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컨트롤을 못해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러닝도 하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이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식욕, 소비욕 이걸로 밖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말 제일 큰 요인인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돈을 아끼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가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게 불가능해서 직장을 그냥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하나씩 미션 클리어해가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돈을 모은다는 게 크게 이렇게 부담으로 안 와닿고, 예를 들면 제가 이번 달 3월 달 좀 나갈 돈이 많아요. 제가 한 달 생활비가 15만 원이고 이제 경조사비 비상금으로 3만 원을 또 따로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일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간다 해놓고 계속 안 갔던 그 아는 동생이 이제 공방을 해요. 그래서 거기 체험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거기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돈 다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얼마지?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남는 거예요. 3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살짝 의문이 왔지만 근데 이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3만 원으로 어떻게 버티지? 해보자. 막 계획도 짜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도 환경이고, 예를 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인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면 저 혼자 근무를 하고요. 아침 시간대다 보니까 손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제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손님들이 오실 때는 이제 손님들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팩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뭐 점심 저녁 이런 끼니를 폐기로 때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식비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영향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다들 돈을 좋아하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해 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행동력 있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런데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나는 한 달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15만 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웬만하면 안 만날 거고,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돈이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막 놀러 다니지 못한다. 이거를 저희 친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까먹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디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엠빵이니까 사람들이 그래 막 시켜요. 특히나 술 먹으러 가고 이러면은 그냥 마셔라, 부어라, 와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술을 마셔서 술을 안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나누면 만 원? 이제 3만 원 되는데? 4만 원 되는데? 이런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술자리가 즐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래 저는 이렇게 사람 모이는 자리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까? 이 타이틀로 달아보겠습니다. 짜잔! 연쇄작용.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겪어온 것이라든지 그 사람의 환경,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게 매일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배우고 있고 근데 매일반이다 보니까 평일 저녁 끼니는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만든 반찬 요리들로 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비가 주말 말고는 들지를 않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이제 근무 스트레스도 없고 중간중간 내 할 일도 가능하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다 가능해요. 남은 폐기로 그거를 때울 수 있어요. 심지어 아침 시간 활용도 가능하고
저의 생활비도 벌 수 있고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카페 폐업을 했잖아요. 그 뜻은 뭐냐? 카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카페보다 맛있는 디저트랑 커피를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도 돈 절약에 연관이 되는 거죠. 역시나 할 줄 아는 게 많고 보고 배운 게 많고 이러면은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돈 모으기에 되게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연쇄작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 모으기가 저는 지금 더 재밌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는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은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환경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재밌어야 된다 이거죠. 재밌어야 돼. 돈 모으는 게. 재밌으려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고 여유를 생기려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여기서 요점은 그런 것 같네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제가 돈을 모으면서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표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매달 이제 저금하는 적금 통장들 3가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받고 있는 지원금 종류도 적었어요. 그리고 저의 한 달 소득과 지출 이렇게 해서 그 합계들을 누계로 나타내어서 지금까지 이 정도 모여야 한다라는 지표로 이렇게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매달 말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얼마 모았는지를 적으면 이제 달성률이 지금 현재로는 140%네요. 예상외로 이제 수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모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대로 간다면 이렇게 요거는 예상 빨간색으로 된 거는 예상 금액이에요. 요게 이제 확정되면은 제가 다시 기입을 해서 검정색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대로 돈을 모은다면 이제 3년 후에는 4천만 원이 모일 것이다.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에 110%의 달성률이다. 이런 식으로 매달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번 달은 좀 줄었네?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늘면은 생각보다 좀 더 모였네 라면서 이렇게 의욕도 생기고 재밌게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목표가 생기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를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표는 제 눈에는 익숙해져 있어서 되게 보기 편한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니까 되게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표를 만들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